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신양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박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그 다문화 전문가 선생님들이 모이신다 그래가지고 사실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지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또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응원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 학교 사례를 발표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간단한 소개와 그 진로 역량에 관한 부분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그 김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얇은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김포 한강신도시입니다. 그리고 김포 한강신도시의 끝에 이제 넓은 분포로 차지하는 시작점쯤에 양촌읍이 있고 저희 학교가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신도시에는 저희 김포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아까 넓은 분포로 시작하는 양촌읍에서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을 수는 있는데 저희 학교가 444로 12개 학급이 있고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요. 네, 지금은 한 14%, 아마도 여기 카운트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15% 정도의 다문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다문화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이 조금 사용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아마도 오늘도 최대한 이주배경 학생으로 하겠지만 이 다문화 학생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문화 교육 정책 학교이기도 하고요. 다문화 교육 연구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 학교로 예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문화 교육 연구 학교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2년차 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주배경 학생들의 그 진로 교육에 있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계시고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저희 학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인데요. 사실 여기 적지 않은 것도 사실 굉장히 많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 그 다문화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 방학인데 예비학교 친구들, 특별학급 친구들은 여전히 학교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배경 학생들 진로 진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오늘 그런 진로 교육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오전에도 많이 이야기하셨고 진로 진학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면 진로 교육이 뭐고 진로 진학 어떤 건지 한번 그래도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에 진로진학 지원 포털이 있더라고요. 저희 전국구 선생님들 오신다 그래서 한번 전국구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들어가 봤더니 진로진학이라는 메뉴가 있고 이 메뉴에서는 진로검사, 성적, 그 다음에 대입 입시와 관련된 내용의 그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진로진학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진로교육법도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로교육법에는 진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진로 수업, 그다음에 진로 심리 검사, 상담, 그다음에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 체험,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행복한 삶,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진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교육의 기본 방향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 개발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제 기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그 김보람 교수님도 그 진로 개발 역량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저는 진로 개발 역량의 함양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명명하고 있듯이 이것이 진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로 개발 역량에 아까 사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혹시 역량에 어떤 것들이 속해 있는지 다 보이죠 지금?
요거는 저희가 그 국가 진로 정보화민 커리어넷이라고는 다 아시죠, 선생님들? 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오늘 오신 선생님들 아마 진로 선생님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커리어넷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커리어넷에 보면 진로 개발 역량 검사라는 파트가 있고 그 안에서는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 설계 역량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로 준비 역량에는 의사소통, 도전성, 유연성, 호기심, 지속성, 낙관성 이런 역량들이 진로 준비 역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진로 설계 역량은 자기 이해, 직업 이해, 그다음에 진로 탐색과 진로 계획에 관한 것이 진로 설계 역량이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진로 개발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한 4월쯤에 공문으로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의 진로라는 혹시 프로그램 보셨을까요? 아무도 못 보셨군요. 이게 그 모두의 진로가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을 그 학생들만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로 진학 자료로 개발한 자료거든요. 10차시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쭉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도 이 내용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로 역량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개발한 거를 이제 커리어넷에서도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모두의 진로라는 그 프로그램 아마 공문에 보시면 아마 진로 선생님들께 공문이 가 있을 것 같은데 전국에 다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프로그램들도 선생님들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역량들을 개발하는 것이 진로 교육인 거죠.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역량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그 진로 역량에 대해서 나와 있고 앞에 표에서 보신 진로 준비 역량, 진로 설계 역량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중고등학교의 역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진로 교육은 뭐지? 저는 이제 진로교사니까요. 진로교육을 하는데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따로 하는 걸까? 뭘까 그게? 라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그럼 그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런 역량들 중에서는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표에서 저는 진로 준비 역량에 있어서는 의사소통 부분, 그 다음에 진로 설계 역량에 있어서는 자기 이해 부분에서 그 일반 학생들과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포커싱을 맞췄을 때 조금 차이를 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의사소통은 우리 이주 배경 학생들이 아무래도 언어적으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그 한국어 능력에 대한 능력을 조금 향상시키는 부분 그리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학교 생활도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역량을 개발해서 해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는 겪지 못한 내용들을 그 학생들은 사실 경험했을 수도 있고 정체성에 있어서는 아마 그 정립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이해 부분에 자아 정체성에 조금 더 아이들이 확고한 자기만의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의사소통 그다음에 자기 이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는 사실은 예를 들면 낙관성, 도전성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유연성은 뭘까? 낙관성은 뭘까? 생각하려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 학생들과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듯이 둘 중에 하나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고요. 하나는 일반 학생들, 청소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희망 직업입니다. 아마도 그 밑에 출처를 보고서는 아마 예측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에 게 이주 배경 학생들의 희망 직업이고 아래 게 학생들 희망 직업인데요.
뭐 통병학과 요 부분을 빼고는 사실 순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그냥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의사소통 관련해서는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경청을 해야 되는데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고 뭔가 자기의 말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우리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역량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의 인지상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전문성보다는 이런 역량들, 특히 그중에서 소통과 협력의 역량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의 역량은 다문화 교육 요소 6가지 중에도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협력하는 그런 능력을 진로 교육을 통해서 특히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키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준비 역량, 설계 역량이 진로 개발 역량인데 그 중에서 그럼 준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 부분을 강화하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의사소통도 잘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설계 부분에서는 자기 이해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이주배경 학생들은 정체성에 대해서 보다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이해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보았습니다. 준비 역량 강화 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말모이 벗이라는 학교 신문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꿈박싱, 그 다음에 감사 보틀, 이런 활동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분리교육으로도 이루어지게 혼합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노래방은 제가 학생 자율 동아리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운영을 한 거요. 주 1회 점심 시간에 아이들과 누구든 아무든 다 와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통한 소통, 그 다음에 상호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열린 진로 활동실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마도 다들 노래방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테니까 그 노래방에서의 그 분위기로 좀 더 그 대인관계를 더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모이 벗이라는 그 저희 학교 다른 선생님이 이제 운영을 하신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학기별로 저희 학교 신문을 발간한 거예요. 근데 이 신문에 다국어 버전의 동화를 수록합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랑 여기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동화를 같이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번역해서 그거를 저희가 신문에다가 싣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도 그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더 좋은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본인의 그 어휘력도 늘게 되고 또 다양하게 그 한국말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수의 학생들이긴 하지만 이 학생들의 그 이중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로 꿈박싱이라는 활동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제 올해 운영을 처음 한 그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입학할 때 이제 꿈박싱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언박싱 할 수 있게 본인 거를 이제 본인에게 이제 선물로 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꿈박싱을 한 최종 작품이고요. 이 안에는 자기에게 편지 쓰기, 그리고 부모님께 편지 쓰기, 그리고 별종이에다가 자기 칭찬을 쓰기도 하고 자기 꿈이 뭔지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3년 후에 자기가 이거를 열어볼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뭐 설렜다, 신기했다.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 생각해보고 부모님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아마 자기 이해를 좀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별을 접을 때 나한테만 선물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접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하면서 친구들과도 어떤 배려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 그런 역량들을 키워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요, 그 담임 선생님들께 요거 스틱을 드리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응원의 글 좀 써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네, 너무 길게 쓰실 수는 없으니까 요거 딱 한 줄만 쓰시면은 부담이 없으시니까 요 한 줄만 써서 아이들에게 이 각 통에다 넣어 주었고, 네, 요것도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요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지금 은행이거든요. 네, 저희 학교 교목이 은행나무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목에 해당하는 은행 씨앗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교화가 장미꽃이거든요. 그래서 장미꽃을 여기 안에 또 넣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줬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사랑, 뭐 학교에 대한 정체성,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에 대한 소속감 같은 걸 이제 느낄 수 있게 제가 학생들에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이 박힌 스티커를 제공하고 여기에다가 여기가 제가 꿀단지라고 부르는데 여기 전교생께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다양한 진로 역량이 개발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 활동은 제가 올해 학년 초에 굉장히 철저하게 그 진로 역량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이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활동 하나마다 이러한 진로 역량 개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요건 아직 사실 뭐 언박싱 할 일이 없어서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2, 3학년들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올해는 입학 시즌이 아니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다 같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학년 친구들 졸업할 때 아무로 처음으로 선물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아마도 이 학교에 있는 동안은 계속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 보틀 활동인데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그 응원 메시지 스틱으로 하나씩 써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아이들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감사의 표현하는 거를 잘 못한다, 안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날이니만큼 스승의 날을 대놓고 맞이하면서 선생님들께 친구들도 메시지를 받았으니 우리도 선생님들께 메시지를 주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반 학급 담임 선생님께 그리고 또 교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전부 다 자유롭게 쓰게 하고 자기가 넣고 싶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게 해서 선생님들께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같이 저희가 콜라보를 했던 건데 선생님들께 전부 다 캐리커처를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캐리커처를 그려서 선물하고 요 꿈 보틀이랑 감사 보틀이랑 같이 스승의 날에 레드카펫을 현관 로비에 깔아드리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운영을 했던 건데. 네, 감사 편지 쓰기 이제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전에 1학년 전체 친구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기로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감사 편지를 쓰는데 이 친구가 사실 수업 시간에 항상 그 이주배경 학생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무기력하고 엎드려 있고 하기 싫어하고 이제 그러는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굳이 편지를 이 학생 입장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언어로 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네가 편한 언어로 한번 써보겠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쓰더라고요. 사실 내용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번역기 살짝 돌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돌려보진 않았는데 그 사실 글씨체로만 봐서는 굉장히 정갈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학생이 사실 언어에만 문제가 없다면 좀 더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과 이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학기 말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친구들을 그냥 한번 괜히 불러서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게 하고 한국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같이 느껴볼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로 설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자기 이해에 관심 많습니다. 아까 앞에서 초등학생들 네, 자기 이해, 중학생들 진로 탐색, 고등학생들 진로 설계, 학교별로 이렇게 약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사실은 이론상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학교들마다 사실 수준도 다르고 지역마다 학생들의 차이도 크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그 신도시의 끝 무렵에 있는 친구들이라 네, 이런 기회도 별로 없는 친구들이었고 그리고 전 또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그 기회가 사실은 대단히 많이 주어지는 것 같진 않기도 하고 이 친구들도 이제 코로나를 시즌을 거치고 올라온 친구들이라 이제 이런 경험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들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진로 탐색 그리고 진로 상담 그리고 진학 상담했던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마다 사실 학년 초에 진로 심리 검사를 아마 하지요. 하고 계시죠? 네, 아마 진로 선생님이 담당하셔서 하실 텐데 저희가 보통은 학교마다 그 사설기관에서 검사지를 사다가 하시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 보면서 또 제가 느낀 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답하기도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지를 가지고 아까 왜 해석 안 하냐 하셨는데 저희 학교는 해석합니다. 해석 강의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그 해석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아이의 그 이주배경 학생들에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홀랜드 흥미 유형 검사도 사실 육각형도 되게 조그맣게 그 중심에서 그냥 이렇게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진로심리 검사를 하면서 또는 해석 강의를 제가 하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설기관에서 사서 하지만 사설기관은 전부 다 이제 다양한 기관들을 다 이용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에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어넷에도 그 진로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6가지의 검사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설기관보다는 굉장히 짧고 문항수도 좀 적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객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커리어넷에 있는 심리 검사를 아이들에게 다국어로 제공해서 이 학생들이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커리어넷에 문의해봤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진로 개발 역량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6가지 검사가 커리어넷에 있거든요. 근데 다 부탁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그 김포시에 있는 가족센터에서 이제 번역을 해주기도 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제가 진로 개발 역량 검사 네, 문항이 53문항 정도가 있어서 요거를 부탁드려서 네, 이렇게 네, 한국어까지 4개국어로 네, 마련해 놨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결과물을 받은 거라 이제 아직 학생들과는 사용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2학기 때 활용해 볼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네, 사실 뭐 한국말을 몰라서 대답을 잘 못했던 친구가 자기 언어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결과가 보다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시도를 했던 거고 네, 요거에 대해서 아마 2학기 때 제가 운영을 해볼 것 같고 도움이 잘 돼서 다음에 또 사례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김포시 가족센터에서도 제가 이런 의뢰를 했을 때 이게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렇게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커리어넷에서 진짜 해주면 한글 버전은 커리어넷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이렇게 의뢰해서 이렇게 받은 거라서 네, 제 생각에는 커리어넷에서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 제가 있으니 혹시라도 공유하고 싶어서 선생님들 계시면 말씀하시면 네, 언제든지 공유해서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제가 가족센터에 잘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건 사실 진로심리 검사는 아니지만 요것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라 네, 기회가 된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라고 전국의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에서는 위클래스를 하는데 전문 상담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담임 선생님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은 진로는 아니지만 이 요인들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량과 관련해서 관계가 없다라고는 사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런 이런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검사도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개 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10개 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넷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거를 여기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있는 학교도 그렇고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지 않은 학교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해라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냥 한국어로 그냥, 왜냐면 그 컴퓨터 열어서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근데 요거는 그냥 지면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하고 선생님들이 다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해야지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특히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잘하는 언어로 이제 검사를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선생님들도 혹시라도 이걸 하시게 될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전문상담 선생님이 바뀌셔서 잘 어필해 볼 예정입니다. 몇 명 되진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이걸로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양중학교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학교 하면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플랫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딱 그 플랫폼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 그 이주배경과 관련된 플랫폼들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지만 뭔가 통일된 느낌의 것은 없어서 이것저것 보느라고 사실 담당자 선생님들이나 저도 그렇고 굉장히 조금 힘들고 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통합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이런 사이트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심리사회 적응 검사 를 저희 학교는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이제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영역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이렇게 다국어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본인이 편한 언어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되게 아쉬운 건, 검사는 이렇게든 어떻게든 아이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언어로 할 수 있더라도 그 결과는 아직은 그 전부 다 한국어로만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것도 사실 도움이 필요하고, 결과에 대한 해석 상담을 할 때도 이제 뭔가 저희가 좀 더 알고 그 아이와는 또 언어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거 진로심리검사가 왜 다국어 버전이 없을까를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아까 그 커리어넷 자료를 이제 가족센터에 의뢰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기에 다국어판 출시라고 해서 이렇게 만국기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로 제공을 하고 있고, 문의를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한국어 버전이랑 비용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혹시 저희는 사실 여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년 바뀔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자 받아서 요거 따로따로 한번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국어판이 있다라는 거 혹시라도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이해 부분으로 저희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한 것 중에 아주 소소한 게 소개시켜드리면, 감정 인형 만들기를 했는데, 사실 다 제가 좋아서 가지고 온 사례들이긴 하지만 마크라메 인형이에요. 감정 인형 만들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실이에요. 그리고 구슬 동그란 거 하나에 실이 있고 이제 구멍이 구슬에 뚫려 있는 건데, 그 구멍에다가 이 실을 꿰면서 그 여기 몸통 매듭을 만들고 팔, 다리 만들고 뭐 이렇게 얼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인데, 묘하게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이게 정말로
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마 아이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팔은 길이를 어떻게 할까? 다리 길이는 어떻게 할까? 매듭을 2번 할까? 1번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자기 정체성, 난 누구, 팔다리는 어떻지, 웃는 얼굴 할까, 우는 얼굴 할까, 어떻게 할까, 머리카락을 그릴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활동이었다. 요거는 저희가 그 분리로 이주 배경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비싸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키트라는 게 저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저브레드맨 활동이라는 걸 했는데, 그냥 요건 그냥 단순하게, 이게 진저브레드맨은 아시잖아요. 그냥 이 그림에 자기 칭찬, 자기 강점 이런 거를 쓰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잘하는 것, 저는 처음에는 5가지만, 머리, 팔다리에 5가지만 적어라 했는데, 그 중에 자기 강점 중에 골라야 되고, 또는 5가지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이 활동지를 가지고 서로 돌아다니면서 서로 친구들에게 칭찬해주면서 너의 강점은 이거구나, 이 활동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기애애하게 아이들이 같이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 퍼즐 맞추기도 하였는데요. 네, 요거는 맨 처음에는 빈 그냥 퍼즐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얀색 퍼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과정이 그래요. 자기 이름을 한번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섹션을 나눠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나눠보게 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글이나 그림 같은 걸 그리고, 현재에서의 글이나 그림 뭐 이런 거, 그다음 미래도 이렇게 적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적으면서 어떤 아이들의 그 과거의 어떤 그 아픔이나 뭐 현재에 있어서의 불안함이나 미래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저는 활동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 과거의 이 아이가 어떤, 예를 들면 배를 그려요, 난민 학생이. 너무 뭔가 그냥 저 혼자 감정이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는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배를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흐트러뜨려요. 흐트러뜨린 다음에 이제 다시 조각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각을 맞추는 과정에서 자기가 아까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조합을 이제 이루게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도 되게 아이들에게 뭔가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래 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진로 탐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림 레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생님들? 드림 레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게 처음 생겼을 때부터 아마 막 그냥 공문이 제가 받지는 않더라도 뭔가 이제 안내문이 오고 뭐 이러면은 알고는 있던 건데,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다국어 버전이 하나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작년까지는 6개가 다국어 버전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월마다 나오는데 그 중에 2개월마다 한 번씩 다국어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드림 레터가.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활용해 볼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진로 교사이기도 하고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드림 레터는 사실 잘 정제된 이미 교재와도 같은 거라서 이거를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어서 괴롭고 엎드려 있는 친구에게 드림 레터를 저는 제공합니다. 한국어 버전이랑 이제 그 친구가 러시아권 친구면 그 2개를 같이 제공을 해서 이걸 보고 이걸로 쓴 게 이 한국말이야. 그리고 그 내용은 또 이제 진로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읽어보고 한번 비교해봐, 이제 이러면서 네, 드림 레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따로 번역하지 않아도 네, 국가평생진흥원에서 번역을 잘 해줍니다. 네, 그거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대학생 멘토링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대학교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저희가 김포시 외국인 주민센터랑 협력해서 그 친구를 초대해서 대학생 멘토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자기랑 비슷한 상황, 그리고 주변에 고등학교를 나온 선배, 그리고 자기랑 비슷하게 이주 배경을 가진 선배, 그리고 대학도 갔어. 뭐 이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학생들이 관심 있게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한국어 능력이 한국의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한번 다시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배님이신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적응하는 정도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네, 이거는 그 특성화고 학과 체험입니다. 그 김포에 특성화고 공립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학교랑 저희가 이제 조인을 해서 다문화 담당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요.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작년에 운영을 하셨던 프로그램입니다. 주말에 그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들이 학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통은 이제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운영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토요일 날 학부모님들도 좀 오실 수 있게 저희가 차량까지 대절해서 네, 학과 체험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학과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회도 동시통역으로 러시아 선생님 모셔서 동시통역으로 학교에 대한 학과에 대한 설명 전부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요것 또한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을 그 다국어 버전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만드셔서 네, 거기 부모님들과 학생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진로 탐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 상담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공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국에 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잘 모르니까 사실은 다국어로 제공을 일단은 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한국어 공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의지가 별로 없어서 이제 그게 좀 안타깝죠. 저희들도 어렸을 때 뭐 토익, 토플 공부할 때 사실은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제 의지를 가지고 사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 언어가 늘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늘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로 상담을 하는 제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네, 수업 시간에 잠이 오고 재미없고 친구들이랑도 말도 안 통하는 거고 네, 그리고 학교 다니기 싫은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만 원망하게 되고 네,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결국은 그래서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럼 너 혹시 다시 갈 거니? 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국 사람인 거죠. 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적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여기 문화에 있다면 여기 문화에 있는 언어를 습득해야 된다. 네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학교 생활도 재밌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게 능력이 된다. 그게 적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행복의 지름길, 진로 설계의 기반.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약간 저를 피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알고는 있지만 하기 싫은 거를 자꾸 선생님이 푸시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제가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구나. 이 적당하게 하기 힘들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정말 다른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현실적 자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 여기 사진에 있는 친구 중에 농구 선수가 꿈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겐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친구 어떻게 발가락으로 한번 찜해 보시겠어요? 누군가 한 명 왠지 저 친구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친구가 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정말 제가 너무 그래요. 네, 그 꿈이 농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냥 모든 친구들이 뭐 손흥민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구나 했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농구 선수가 꿈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고 그 다음에는
너가 여기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고 농구 선수를 하려면 일단 오후에 클럽도 좀 가봐야 되고 선생님들한테 평가도 받아야 돼서 네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해주고 있지만 그냥 여전히 방과 후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 자각 능력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 그 중국인 친구 중에 꿈이 그 역사학자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중국 역사학자가 될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한국 역사학자가 되는 게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꿈이 한국 역사학자가 꿈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웬만하면 안 된다라고는 사실 일반적으로 진로 상담할 때 안 돼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민원감이잖아요.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랬다면, 우리 아이의 희망을 꺾었다면 민원감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절하게 표현을 하지 안 돼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네, 이 친구들에게도 정말 저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에게는 제가 노래를 하나 추천했습니다. 어떤 노래 추천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일단 외우고 다음에 보자.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위인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배우고 있는 친구긴 하지만 사실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긴 세월을 두고 본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상담을 해야겠죠, 제가. 네. 네. 그리고 또 교과부총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부가 한창 재밌을 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학습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시험을 보기 전에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들과 뭔가 시험 볼 때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뭘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 보통의 아이들은 학원도 많이 다니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학원을 다닐 기도 한두 명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안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고 스케줄은 어떻게 짜고 뭐 문제집이라는 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풀어보고, 네,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코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의지는 있지만 집에 가서는 또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과 네, 학습 코칭을 통해 네, 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은 굉장히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통역 선생님들도 오시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제가 아이들에게 아직 꺼내서 활용은 하진 않았지만 요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나온 진학 자료입니다. 다 함께 학교 가자라는 책자이고요. 아마 경기도 선생님들은 모두 다 학교에 다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진로 진학, 중고등학교에 대한 진로 진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요 두 사람이 저희 학교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개발한 자료라서 요것도 저는 아직은 제가 활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학부모님 오시거나 하시면은 이제 이런 자료 이제 활용을 해서 진학을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개발한 자료긴 한데 비슷한 시점에 충청북도에서도 네, 개발을 했더라고요. 경기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취약, 진학, 진로, 자료집이라는 이름으로 충북교육청에 올라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먼저 자료도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모아라는 사이트에서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학교에 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여기서도 만든 굉장히 좋은 자료, 요것들은 아마 다 아시고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최신 버전들, 조금 짧은 최신 버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심 있으시면 네, 찾아보시고 그거 활용하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 화상 상담도 있는데 저도 아직 활용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도 가능한 정보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김포는 아직 그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제가 있는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아이들이 사실 비평준화를
일반 학생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비평준화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을 막 또 열심히 열변을 토하곤 하는데 이주 배경 학생들도 이제 3학년쯤 돼서 뭔가 그냥 학교를 습관적으로 가라니까 다녔는데 원서 쓸 때쯤 돼서 비평준화가 뭐냐, 어떻게 가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걸 왜 이제 말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비평준화라는 거는 결국은 성적 순으로 고등학교를 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주 배경 학생들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능력이 뭐 상대적으로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습 언어도 어려우니까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꽤 많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가까운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친구들에게 비평준화야, 성적대로 학교를 가,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얘기를 이제 열심히 진학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이제 이주 배경 학생들 진학 상담했던 내용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보시면 성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과연 이주 배경 학생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은 한국어 능력 차이로 내신 성적이 달라지는 거고, 여기 진로, 희망 진로들 보시면 사실 이게 이주 배경 학생이라서 이런 희망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결국은 진학을 이렇게 했는데 뭐 성적도 정말 그냥 본인의 성적에 따라서 가고, 이런 성적인 친구들은 말하지 않으면은 이주 배경 학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 전혀 몰랐다가 어머 이런 애가 있었네를 나중에 알게 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어가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자기가 그렇다라는 거를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들도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상담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배울 의지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피해 다니는 그 친구 저를 이제 점점 피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는 이제 중3이거든요. 가야 되기 때문에 진학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정보는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그 의사소통 자체가 안 돼서 그 통역사 선생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했고, 김포에서는 어떻게 고등학교를 간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뭐 하지만 아직은 진학이 미결정인 상태이고요. 네, 그런 상태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의 진학 고민은 학교 선택이 고민인 친구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그 가까운 학교가 성적이 그래도 비교적 좀 높아야 갈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는 성적이 안 되진 않아요. 학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생활 한국어는 정말 불편하지 않게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공부가 한창 재밌을 나이라는 교과 보충에서 제가 학습 코칭 할 때도 한국어가 정말 너무 잘해서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는데 공부하는 거는 한국말은 잘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또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생은 실제로는 가까운 데를 가고 싶지만 성적도 안 되진 않지만 문제는 학습 언어가 안 되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떻게든 커버를 해봤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대학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 대학교 들어가는 건 좀 내신 받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멀리 갈까? 조금 성적이 낮은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성적 받고 대학을 가는 걸 전략으로 해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런 친구랑도 이제 진학 상담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친구는 그냥 키가 작아서 뭔가 이렇게 항상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말로는 3개 국어가 가능하대요. 제가 그 3개국어가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그 수준은 모르겠지만, 그럼 외국 항공사는 사실 키가 작아도 승무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외국 항공사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추후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말씀드렸듯이 그 김포는 그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저희가 그 특례 입학이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특히 작년에는 1호
친구인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서도 2명이 특례 입학으로 갔는데 성적은 예를 들면 안 되지만 거기를 가까운 거기에 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네, 요거 특례로 이렇게 그 학교에 승인을 받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다 외국인 학생도 갈 수 있습니다. 정원 외로. 다만 그 학교의 학교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학교장을요. 왜냐하면 학교장이 사실 원치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결국은 입결로 우리 학교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어쨌든 한국어 학습 언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적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입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고를 내야 되는 게 맞지만 공고를 내지도 않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 먼저 아이들에게 사실 인원이 많을 때는 먼저 이야기해 주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몇 명 안 뽑으니까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안내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혹시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네, 특례 입학이 의미가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양중학교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선생님들 다들 다문화 교육 하고 계셔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의 그 다문화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한빛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캘리그라피예요. 그래서 이 캘리그라피가 다양하게 굉장히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글씨를 쓰면서 뭔가 그 그림처럼 맨 처음에는 쓰지만 뭔가 그 글씨를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그 글씨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또 정도 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글씨를 좀 더 알고 싶다, 한글을 더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뭐 대단한 어휘력이 향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도 있는 그 어휘라도 아이들이 네, 습득을 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을 느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면 또 좋아하기 때문에 부채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하지라고 만약에 이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이 프로그램 안 해보셨다면 저는 이 프로그램 한번 해보시는 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학교에 캘리그라피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외부 강사 쓰셔야죠. 우리는 힘이 되니까요. 아마 요즘에 공익 광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모이부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슛은 잘 쏴.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어쩔 땐 저보다 더 잘 먹는다니까요. 진짜 안 맵냐? 전혀.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아, 우정이 남다르죠. 제일 친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네,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광고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우리라는 광고가 있다는 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두 우리가 아니다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 매우 요원하다. 우리가 우리라고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지 않기까지는 굉장히 먼 길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손흥민, 황희찬도 그 유명한 사람들도 인종차별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이 부분을 극복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 모두 다 사실 소중한 존재라는 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장마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행복한 꿈을 꿈꾸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